같은데요. 여러 가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동병상련이랄까요? 그런 것도 느꼈었는데 그런 살인사건 또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영상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주저했었습니다. 저도 층간소음, 소위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걸 엄청 시달렸고 사실은 그 층간소음이 층간소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걸 정말 밝히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사실은 일단은 거기에 관련해서 말을 꺼내면 일단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혼자 꿍꿍 앓고 있었고 소위 그 몇 년간의 층간소음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소음을 조작해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으로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층간소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 결심까지 하게 된 건 봉천동 방화 사건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도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있으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그 소위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겪고 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릴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층간소음이라는 걸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소위 층간소음을 하는 건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면 그게 왜 소위 층간소음이었는지, 즉 왜 가짜 층간소음이었는지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치달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 괴로움을 주는 원흉을 찾은 게 아니라 아마도 정말 엄한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고 그런 안타까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참 이 말을 꺼내기가 정말 조심스럽고 그런데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혼자 이걸 겪고 있으면서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그 사건반장이라는 곳에서 보도된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 사건에 이분이 들었다는 그 소음이 이게 과연 망상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분명히 그걸 느끼고 피부와 살로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뭔가 또렷한 소음 소리가 아니기에 그 뭐라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제3자가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릴 수도 있기에 참 증명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안 들릴 수 있는지는 차차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진짜 망상이라서 제3자에게 안 들리는 게 아니란 건 말씀드리죠. 일단은 그게 진짜 망상이어서 정말 그분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제3자에게 안 들린다는 게 아니란 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 자료도 있으니까요. 우선 층간소음 겪는 분들, 여러분이 아는 층간소음이 그 층간소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먼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론 이제 정말 예외도 있겠죠. 진짜 코끼리발. 그런데 진짜 코끼리가 와서 아파트에서 쿵 하면 그 정도로 머리가 울리겠지만 사람이 정말 성인 남자가 작정하고 스모 선수가 뛰지 않는 한 그렇게 머리가 울리고 괴로워서 위층에 항의하러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진짜 코끼리발이 있어서 층간소음이 생겼다고 쳐요. 그런데 그 층간소음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작은 생활소음까지 다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쿵가꾸가 그 살인사건 그 일가족을 죽였다는 그분, 그 사건 반장에서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그분에게 뭐 작은 생활소음도 다 들렸고 발 조금만 움직여도 막 괴로워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시비를 많이 건다고 하셨다는데 사실 콘크리트입니다. 아무리 한국 아파트 이런 층간소음 이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국 아파트 정말 대한민국 아파트 문제 많아 뭐까지 지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콘크리트예요, 여러분. 아파트 콘크리트. 무슨 판잣집이나 텐트도 아니고 고시원도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마치 무슨 집이 다 트이거나 종이 한 장 갈려놓은 것처럼 소변 소리, 물 트는 소리, 세탁기 소리, 요즘 또 세탁기 얼마나 조용해요.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소리, 사람이 말한다고 말 웅웅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서로 싸우고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상하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만은 수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층간소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일어나는 다른 아파트는요. 층간소음 없이 사는 안 일어나는 다른 아파트는 얼마나 더 두껍게 잘 지었고 또 얼마나 층간소음 나는 데는 벽이 얇아서 그럴까요? 또 누구는 대체 얼마나 펄쩍펄쩍 뛰고 살고 또 누구는 얼마나 잘도 조심히 걸어서 살길래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 머리가 아프고 비위가 틀릴 만큼 층간소음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층간소음 없이 잘 지내고 층간소음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분이 이제 자살하고 모든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이래요. 층간소음 별로 없었는데요. 다른 소리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의 하나같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거나 막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서 화가 나서 막 꽝꽝거리고 이렇게 앞으로 보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전선줄을 잘랐다는 분들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미치고 날뛰는 분들이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조명이 되는 게 이제 대세죠.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새벽에 이제 꿍꿍거리고 생활소음 갖고 이게 제 마이크가 시원찮아서 깨끗하게 제공은 못하겠지만 대충 들어보시면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들려도 실제로 들을 때는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뭐랄까요? 파장? 공기의 진동 파장이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그 소리 자체의 크기보다는 파장이 괴롭습니다. 꽉 이렇게 빠식 와서 머리에 닿고 귀에 닿는 그게 이제 괴로운 건데 아마 살인사건 저지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폭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살인을 그래서 정당화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걸 지금 막고자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사시면서 이런 것들 다 겪어보셨죠? 다 겪어보시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층간소음이잖아. 뭐 그래서 이제 뭐 콘크리트로 뭐 구조물에 뭐 진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지금 아래층에서 났어요. 아래층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누구였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리는 어떠세요? 제가 이게 조용하다고 소문난 제품이고 1년도 안 됐고 고장난 것도 아니에요. 잘 모셔놓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소리가 이랬다가 또 괜찮았다가 거의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고장난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 대충 제가 일과를 끝내고 불 끄고 누울 시간 되면 이렇게 된다고만 일단 말해 놓겠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방 안에서 남의 집 차 리모컨 시동 버튼 이렇게 ASMR 버금가게 들리시나요? 주차장은 저쪽 앞인데 소리가 방향성이라는 그런 물리적 원리가 이게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소리는 공기로 나가서 이렇게 팍 퍼지면서 없어지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방까지 와서 여기서 울려줘요, 소리가. 이것도 층간소음인가요? 그냥 뭐 여기는 이제 반지하 방이라고 뭐 그래서 시멘트 바닥 진동해서 뭐 울린다 그렇게 해둡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까 얼마 전에도 겪었던 일인데 그건 이제 제가 정말 녹음을 해서 딱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옛날에 제가 뭣도 모르고 정말 처음 당하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괴로웠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때 얘기인데 2층인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10층인데 말이죠. 저 멀리 어디에선가 10층에서는 말이죠. 저 멀리 어디에선가 누군가 현관 비번 누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방 한가운데서 들려요. 그것도 층간소음인가요? 뭐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 층간소음 아닌데 지금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 들리나 보다 하고 본인들도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라고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2층에 살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2층에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래층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오는 그 현관 입구 있죠. 모든 주민들이 비번 누르고 들어와야 하는 그 현관 입구. 거기 삑삑삑 누르는 소리가 어느 날부터 들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소리가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삑삑삑 누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야죠. 사는 날수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곳도 물론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게 한 번, 그러니까 여러 번 들리지도 않았어요. 한두 번. 뻑뻑뻑뻑 들렸습니다. 이런 것도 층간소음일까요? 그냥 뭐 건축물 구조 뭐 진동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안 들렸던 그런 그 저 아래층 1층에 그 현관 비번 소리가 갑자기 들리나요? 그것도 겨울에 문 다 닫아놓고 있는데 여름이라고 하면 조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 다 닫아놓은 겨울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들려드릴 게 많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나도 그랬는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나와서 많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녹음한 거라서 이제 컴퓨터를 뒤져봐야 되지만, 그게 지금 제가 뭐 자료로 제출을 하려고 예전에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집 거실, 그러니까 2층에 살 때예요. 집 거실 이렇게 이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더워서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이 떨어져 있어요. 저쪽에.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희미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위치가 어디 저쪽에, 그러니까 그 주차장 쪽으로 나 있는 거실 그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제 머리 위에서 들려요. 제 머리 위에서. 어떤 소리냐면 갑자기 여자 구두 소리가 따각따각 하더니 자기 차 문을 열더라고요. 탁 하면서 열던데 갑자기 열다 말고 어머 누가 차 뒷문을 열어놨지? 그러더라고요. 어머 누가 내 차 뒷문을 열어놨지? 그 소리 자체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거실에 누워있는 제게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환청 아닌가요? 좀 망상 아닌가요? 이비인후과에 가봐요. 소머즈 귀예요? 이제 이러실 거예요.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얼마 전에 그 이비인후과 가봤어요. 귀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앞동에 다른 동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안에 아파트 안에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잊고 사셨다면 지금 여러분도 소위 층간소음이라는 걸 겪지만 층간소음에 더한 원흉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녹음을 하고 있는 여기 스튜디오라고 하지만 여기도 지금 사실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전하지 않냐면 어디든지 그 장비를 동원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들으려면 주위의 소음이 증폭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떨어져 있고, 대한민국에 아파트 짓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기 아파트 그런 거 지을 때 초등학교 소리가 다 들리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소리라는 게 공기 중에서 퍼져 없어지잖아요. 네. 계속 지금 이제 하나의 저기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지만 누가 마이크로 그걸 담아서 이렇게 스피커 출력을 통해서 출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진짜 소리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공기 중에 퍼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했던 초등학교 소리 그런 게 갑자기 우리 집 안방에 거실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침만 되면 그것도 물론 계기가 있었죠. 네,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려요. 아침에 8시 넘어서인지 뭐 8시부터인지 그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8시 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등교할 때니까. 아이들 등교 소리 뭐 와 하는 소리가 집안 거실에서 다 들려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막 하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리길래 맨 처음에는 뭐지? 여기 주변에 무슨 교통순경이 와서 교통순경하나 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앞에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 횡단보도 걸어가라고 하면서 이제 호루라기 불고 하시잖아요. 그 소리였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들었었거든요. 여름에 창문을 열어놔도 좋은 날, 좋은 봄날 창문을 열어놔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우리 집 거실 안에 들려요. 이것도 제가 환청을 듣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그냥 층간소음인가? 또 어느 날은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아이들 소리가 그러니까 근처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겠죠.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두꺼봐 뭐하니 하면서
그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 안에 그 소리가 이렇게 누가 그 좋은 그 스피커 스테레오 틀어놓은 것처럼 들려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사운드 부드럽게.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안 나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계기가 있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위층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위층하고 저는. 그래서 위층이 내가 이렇게 막 그 설레발레 치면서 막 이렇게 그 위층이 하는 그것에 반응하는 걸 보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나가봤어요. 나가서 그 무작정 나가서 이제 아이들 목소리니까 그 근처 초등학교를 이제 가봤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운동장 뒤쪽 저쪽 그 운동장 저 정문이 아니고 뒤쪽 울타리 쪽에서 몇몇 아이들이 두꺼봐 뭐하니 하는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떨어져 있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놀고 있던 소리가 저희 집 거실 안방에 거실에 그 소리가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 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를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층간소음, 모든 생활소음이 다른 집 생활소음이 다 들리고 그 꿍꿍꿍 하는데 웬만한 꿍꿍꿍이 아니라 소리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머리를 울려. 너무 귀에 압박이 심해. 뭐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천연의 소리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변에 믿기 힘드시겠죠. 저도 그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주변에 그렇게 음향기기 가지고 장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난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빈집털이나 어떤 사기나 어떤 그런데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일당이 연루됐다는 것이 제 몇 년간의 경험상 일단은 결론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층간소음이라는 그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웅웅웅웅 하는 소리나 말도 안 되는 생활소음들 층간소음 겪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주변에 위층이건 아래층이건 옆층이건 뭐 대각선으로 어느 집이건 또는 2층 건너 2층 아래건 2층 위건 누군가 엄청난 고감도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엄청난 그 고출력의 스피커로 그것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수신을 하고 스피커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고감도 마이크를 대고 있고 어느 쪽으로 그 스피커를 향해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층간소음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면은 마이크로 이렇게 주변 소리를 다 증폭을 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저런 생활소음 여러분 꿍꿍꿍 발로 밟는데 그게 마이크로 증폭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그 어떤 음압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음압해서 증폭을 시키잖아요. 증폭을 시키면 그 어떤 음압이 생기고 진동과 파장이 천연 소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진동과 파장이 세잖아요. 더군다나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마이크 볼륨을 높이고 스피커 출력을 높여버리면 그 사람이 방출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압박과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야 조용해 윗집 찾아가고 아랫집 찾아가고 항의하고 결국에는 이제 계속 그 압박과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되죠.